계속해서 인테리어 공사비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제가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테리어 공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수요가 사실은 경기의 흐름과 따라가긴 하지만 늘 있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수요는. 자,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를 우리가 평생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뭐 서너 번 정도도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처음이시란 말이죠. 근데 그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내가 내야 되는 공사비가 적절한가? 대부분은 아마 적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내가 혹시 바가지 쓰는 건 아닌지, 이 공사비 좀 비싼 것 같은데, 또 다른 데 꼭 물어봐서 야, 이 정도 면적에다가 이 공사비로 공사하는데 어떤 것 같아? 이러면 대부분 더 싸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경험상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런 공사비, 근본적으로 공사비가 늘어나게 하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이 공사비 적정 가격에 하지 않고 뭔가 계속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원인들이 있을까요, 혹시? 그거는 이제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도 네.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네. 그 중에 한 분야가 뭐 인테리어일 텐데, 인테리어 분야도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인터넷에서 찾은 업체나 아니 뭐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뭐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시장에서 가격 물어보듯이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고 진행을 하면은 그런 데서 아마 여러 가지 계획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공사비가 계속 들쑥날쑥하면서 네. 계속 변화하면서 공사비의 부담이 내가 얼마를 들어가야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죠. 그리고 정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계획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들이 꽤 많은가 보네요. 그러면? 일단 일부 클라이언트들은 잘 모르시니까 네.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한 80평 오피스에 직원들 뭐 15명 정도 근무하고 네. 회의실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네. 네. CEO 방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소회의실이 한 2개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직원들 휴식 공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근무 환경은 좀 더 프라이버시한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은, 네. 만약에 이제 업체가 한 3군데, 4군데 이렇게 요구를 하면 다 틀린 그림과 다 틀린 금액을 갖고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혼란이 있는 거죠. 어떤 게 진짜로 적절하게 내가 필요로 하는 공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한 업체인가가 되게 모호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든 뭔가 인테리어 일을 맡기기 전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과 어떤 디자인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계획에 대한 뭐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정립을 해놓고 일을 맡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네. 정확히 모양이 있고 형태가 있는 것들에 대한 가격을 비교해서 사시는 겁니다. 근데 인테리어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도 사실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로 어떻게 보면은 모호한 생각과 모호한 것들을 전달을 해가지고 똑같이 또 전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을 하거나 다른 디자인으로 다른 가격들을 생각을 하고 적용해서 오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명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윤곽과 어느 정도의 형태가 나와 있는 정도의 계획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보다 나중에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일을 맡기기 전에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근데 이게 이 인테리어 시장은 소비자하고 제공자의 이 지식 격차가 많이 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문가들도 수십 년간 이렇게 경험을 쌓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만큼 공부한다는 건 한계성이 있을 텐데, 네. 그래도 이제 뭐 사전에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네. 사전에 어떤 조사를 해보시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적어도 시장 조사라든지 요즘 트렌드 중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인지 정도는 최소한 스스로는 알고 가야 된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제 물론 디자인이나 계획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현장이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공사비가 쓸데없이 높아지는 이런 원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미리 알 수는 없긴 한데 업체를 선정할 때 이 업체가 공사 관리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이 비용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업체 선정하기 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공사 기간 중에 공사비를 높아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 어떤 뭐 철거서부터 하든가 아니면 신축 건물은 지어나가면서 어떤 최초의 계획과 다르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게 현장에서 변수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네. 기능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 때문에도 그렇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고객들이 디자인을 변경을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대처를 할 때 좀 더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떤 의사결정을 서로 하고 네. 진행을 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은 그냥 어떤 구두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해놓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뭐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서로 난감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변수나 어떤 설계 변경건이 생겼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설계 변경에 대한 모습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놓고 가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어쨌든 설계 변경이라든지 공사장의 여건에 따라서 금액 편차가 생길 수 있다.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이제 계획상에 한번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런 계획 안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나중에 그런 것들은 업체 선정할 때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하겠네요. 네, 그 부분은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어떤 설계와 디자인이 잘 돼 있는 부분에서는 네네. 그런 게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공사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공사비 상승 요인도 결국은 계획에 따라 달려있다. 네네. 예, 굉장히 계획을 잘 봐야겠네요. 그리고 혹시 이런 업체들도 있지 않나요? 공사비를 다른 데보다 늘 습관적으로 좀 비싸게 부르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 공산품하고는 다르게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최저가 비교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업체 서칭도 사실은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비싼지 싼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객들은 계속 바뀌니까요. 습관적으로 조금 비싸게 공사비를 요구하는 그런 업체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업체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뭐 너무 저가인 업체들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너무 이제 고가를 요구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네네. 그래서 고객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적정한 가격을 찾아야 되는데 적정하다는 거를 그게 네. 고객들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모르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 혹시 공사비가 나오는데요. 견적가가 나오는데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거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기가 짧아지면 아무래도 좀 공사비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마냥 공사 기간이 늘어지는 것보다 아니면 너무 짧아져서 야간 작업이나 뭐 이런 무리한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품질하고 금액들이 더 상승이 되니까 그 적정한 공기를 잘 맞추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되어지는 자재들의 스펙들 너무 고사양은 아닌지 또 너무 저사양이어서 나중에 유지관리가 더 힘들거나 네. 어렵다든가 비용이 더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를 네. 배제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듣기에는 공사비를 어떤 특정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보다는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겠다. 같은 공사를 하는데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가격에서 이미 결정이 됐다고 네. 보고 그 대신 이제 그 적정한 업체를 찾는 방법은 내가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그거를 공부해서 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비효율적이니 그거는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클라이언트가 공사비를 무조건 깎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또 있잖아요. 그게 아마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이 취해야 하는 행동이기도 한데 무조건 가격을 깎았을 때 이 일반 공산품하고는 다르게 제품이야 뭐 생산을 하면서 일부 좀 싸게 팔면 많이 팔면 이윤이 남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인테리어 공사는 어쨌든 현장이 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무조건 싸게 깎는다고 했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거를 무리하게 가격을 깎는다고 하면 제일 뭐 업체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자재의 퀄리티를 낮추거나 들어가야 될 것들을 좀 덜 하거나 네.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 부실공사로 이어질 부실공사. 가능성이 네. 굉장히 크죠.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그리고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이제 소비자가 다 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사 업체를 탓하고 결국 뭐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현재도 많은 그 소비자 보호의 그런 이제 인테리어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튼 나와주신 그 인업디자인의 김진태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